11번 밑줄근 왕의 재기관이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자 중군 김부식이 아래기를 자 여기 김부식이 나오고요. 자 윤언이는 정지상과 결탁하여 어, 맹세한장이다. 자 윤언이는 이제 그 윤관 장군의 아들로서 자 인종 때 이자겸이 집권 시절에 금이 4대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윤원이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여기 김부식은 이제 4대를 금에 대해서 4대를 추구하였죠. 그러나 이 윤원이라든지 이 정지상은 묘청과 함께 서경파가 되는 것이죠. 맹세한 당이 되어. 그러니까 이거는 음, 서경파인데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고 금국을 정벌하자 뭐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왕의 제외 기간 이거를 이제 찾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인종 때입니다. 자, 인종 때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가 주기초에 금의 4대 수용 요구에 대해서 어, 금 4대를 결국 개경파 여기 김부식이 개경파인데 이자금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굴복을 해서 수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자겸의 난이 또 있었고 인정 때 이제 최대 외척이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가 묘청의 서경천동 또는 묘청의 난이 있고 이를 이제 김부식 등 개경파가 진압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느 왕의 시기인지 살펴보죠. 원정과 애너가 사벌주에서 봉기를 하였다. 자, 이건 889년에 신라 말 하대 혼란의 극심을 부리던 진성여왕 때 있었던 일이고요.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신관이 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고려 태조 자, 태조 때 이제 신라가 항복을 하고 신라 왕인 경순왕을 이제 경주의 사신관과 기인이 제도가 있는데 호족 통합 정책에 있어서 김부를 처음으로 이제 사신관에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웅천주도독 김원창이 반란을 켰다. 이건 이제 신라 이것도 하대 말이 되겠죠. 신라 말 이제 그 흥덕왕 때 자, 김원창이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이제 원성왕과 김경신과의 경쟁에서 탈락하자 불만을 품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영을 제거했다. 이건 이제 고려 이제 목종 때 강조가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목종과 그 후원자인 이제 김치양 등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이제 그 거란의 2차 침입을 불러일으켰죠. 자, 정답은 일단 5번이 되겠고요. 다음 1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국보 41호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으로 그 명문에는 준풍이란 영어를 사용하였다. 자,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하고 자, 공복을 제정하고 국왕 중심의 위기질서를 확립하였다. 바로 고려 광종에 대한 설명이죠. 이 광종의 업적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광종의 업적에는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노비양건법과 과거제 실시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것을 이제 확인하고서 만약 그러다면 환원케 하는 제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노비안법이 되겠고 이는 결국 호족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어느 왕인지 살펴보죠. 흑창, 춘대 춘합에 그런 빈민 구제제도인 흑창을 처음 설치하여 민생을 안정시킨 사람은 고려 태조가 되겠고 국자감을 설립하여 유교 교육의 진흥에 힘썼다. 자,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고려 초 성종 때가 됩니다. 세승로의 권위에 유교 유학을 이제 진흥시킬 것을 강조했죠. 자, 정계와 계병 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고 훈유 10조를 져서 후대 왕들의 규범을 제시한 사람은 역시 이것도 고려 태조가 되겠고 전시가 제도를 마련하여 처음으로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했다. 이것은 고려 경종 때가 되겠죠. 시정 전시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민영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때마침 예종 때 신기군에 편성이 되었다. 자, 이거 바로 뭐죠? 윤관 장관이 건의해서 설치한 여진 정보를 위해서 만든 특수한 부대 별무반이 되겠죠. 예. 자, 여기에는 기병인 여기처럼 신기군, 그 다음에 보병인 신보군, 그 다음에 승병으로 구성이 된 항화군 요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관은 이를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고 함남 평야 일대의 동북 구성을 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경대승에 의해 설치된 수기기관은 자, 무신정권 때죠. 자, 일종의 사병적 역할을 하는 도방이 되겠고 진도에서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하였다. 자, 이것은 최후 정권 이후로 최씨 정권의 사병인 또 하나의 사병인 삼별초가 되겠고 최씨 정권의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서 조직이 된 거.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것도 역시 삼별초하고 그 이전에 경제승에 의해서 설치됐던 도방 요 두 가지. 예. 그러니까 새로 설치한 건 삼별초고 최후 때 기존에 있던 도방을 계속 유지를 했었죠. 그다음에 통일신라기 구주에 한정시 설치하고 한 주에만 한정을 더 준 것은 자, 이건 통일신라기 구서당 지방군대인 십정이 되겠습니다. 예, 지방군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14번 밑줄근 그대의 활동을 오는 것은 역적 이의문이 선왕인 의종을 시해하고 백성 괴롭히며 어쩌고저쩌고 해서 신이 제거했습니다. 이의면을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한 사람은 최충원이고 그리고 봉사십조라는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최충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봉사십조를 올려서 뭐 개혁을 건의를 했지만 개혁에는 별로 관심 없고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교정별감이 되겠고 바로 반대 세력을 처단하는 최고 무신 정권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문제에서 나왔지만 기존에 이제 경대승 때 설치되었던 수기 기관인 도방을 자기 사병으로 삼고 예, 이렇게 해서 권력을 강화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아들 이제 또 최우는 몇 개를 또 설치했습니다. 권력 기반을 위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최우는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자면 이제 서방이라는 것을 또 설치를 해서 문신들을 수기케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인성에서 몽고 장수 살리타를 사살한 사람은 승려 출신 장수인 김윤호가 되겠죠. 예, 대몽항쟁의 영웅이고 전민 변정동함의 책임자로서 예, 바로 토지와 농민들의 어떤 불법적으로 이제 처리된 것을 다시 바로잡는 것이죠. 공민왕 때 권문세족을 어,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전민변정동함의 책임자는 승려 출신의 신돈이 되겠고요. 거란침에 대비하여 개경에 나성을 축조한 사람은 귀주자첩의 주역인 강감찬의 건의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의 사회모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제주 만호 임숙이 만호라는 명칭이 나오고요. 정동행송이 나오네요. 원이 나오고 바로 고려 원간섭기가 되겠죠. 예, 개경환도를 한 1270년에서 공민왕이 집권하기 전 1351년까지를 보는데 자, 이 시기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회 풍속적으로 볼 때는 머리를 이상하게 깎는 거 있죠. 황비영 머리처럼. 그 다음에 오랑캐 복장, 호복 입고 몽골의 어떤 그 풍습 등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몽골풍이라고 하고요. 예. 반대로 이제 고려에서 원으로 간 것은 또 고려양이라는 것인데, 자, 이것은 논외로 하고 관제격하라든지,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간섭 기구가 나오는데
바로 정동행성 이문소라든지 순마소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영토를 빼앗죠. 바로 쌍성 총간부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돌려주질 않았죠. 등 뭐 동령부라든지 탐나 총간부 말을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뭐 공녀를 위해서 이제 처녀를 갖다 바쳐야 되죠. 결혼도감이라든지 이를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조혼의 풍습이 생겼다든지 등등등등이 있고 뭐 매를 잡는 거, 뭐 응방, 사냥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자,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도모했다. 자, 이것은 이제 앞서 문제에 나왔던 최충원 집권 시기, 무신 정권 시기죠. 독서산품가를 시시하여 인재를 등용했다. 이건 신라 통일신라기 원성왕 때 실시된 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각곡사 의천이 해동천태종을 제창하였다. 자, 이것은 고려 중기, 고려 중기 이제 뭐 문종에서 뭐 숙종 요 이르는 그 기간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충의 구제학당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실시했다. 이것도 역시 고려 중기 이제 문종 때 지공고 출신이죠. 그래서 사학이 크게 이제 맹위를 떨치긴 시기도 하죠. 자,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것은 최영이 백관과 함께 천력 이붕의 땅을 떼어주지 여부를 논의하자 모두 반대하였다. 우왕은 홀로 최영과 비밀리에 유동을 공격할 것을 의논하는데 이 최영이 이를 권하였다. 바로 최영의 요동정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성계 등 일파들이 반대를 하면서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죠. 예. 이게 이제 1388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는 뭐냐면은 이제 태조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조선이 창건되는 시점이죠. 1392년 7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자, 이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인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군권을 장악을 하고 이어서 신진 4대부들과 결탁을 해서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과전법을 그 이듬해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300 이듬해가 아니라 이제 공양왕 3년에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신진 4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 주된 세력이 바로 조준이 건의 등이 세워진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친원색이 기철이 숙청이 되었다. 이거 이제 공민왕 때이죠. 이 요동정벌 요거는 이제 우왕 때고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제 폐위되죠. 공민왕 때가 되겠고요. 또 이때 그 쌍성 총간부 수복도 역시 같은 공민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하였다. 이 공주 명학소에 나는 이제 무신 정권기인 1176년인데 자, 이 시점이면은 이제 그 정중부가 이제 집권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무신 정권.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신문고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조선 태종 때 있었던 일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17번. 밑줄근 이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이 그림은 겸재정서의 부채 그린 도산서원인데 도산서원은 이 인물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한 공간이다. 퇴계 이황 선생이 되겠죠. 자, 이황 선생은 보통 이와 대비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 성리학에 대해서 기를 강조하느냐, 리를 강조하느냐. 정신 원리적인 개념인 리를 강조하면 주 리론이 되고 이것은 이황의 입장이고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은 바로 이가 되겠습니다. 경험 현실적인 개념이죠. 기라는 거는.
그래서 이것은 어, 군주의 성악을 익히는 거에 있어서 이론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황은 왕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군주 스스로 성악을 익혀야 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학 10도가 되겠고, 반면에 이 이는 상대적으로 좀 신권을 좀 강조하는 편이고 어, 훌륭한 신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성학이.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은 성학 책이 집요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책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이황은 주자의 서찰을 정리한 주자서 저료가 또 하나 있고요. 성학십도 외에 이는 개혁을 좀 주장하는데 사회 경쟁론이라고 해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다. 조선 중기였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 동호 문답이라든지 성리학의 어떤 그 입문서에 해당하는 경몽 요교를 또 짓기도 했습니다. 자,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황에 대한 설명이니까 군주의 도, 성악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악십도를 저술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최초의 서훈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사람은 풍기 군수 주세붕이었고, 후인 군수 이황은 이를 사액 서원을 정부에 건의해서 백운동 서원이 소수 서원으로 개칭이 됩니다. 성호 사설에서 토지 하한선을 이제 주장한 사람은 성호 이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어분당을 통해 수미법에 이제 10만 양명설이라든지 이런 개혁 방안을 지시한 사람은 율곡 이희 선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래 집남을 지어 예학을 조선의 현시에 맞게 정리한 사람은 김장생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와 좀 관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인과 제사들이 모두 안평대군에게 의탁하여, 자, 이제 세종이 이제 승한 다음에 이제 문종이 즉위를 했는데 문종이 또 2년밖에 못했어요. 그러자 어린 아들이 이제 단종이 있는데 12살의 왕에 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단종을 이제 문종의 그 어떤 명을 받아서 반종을 보필하려는 이제 황보인이라든지 김종서 이런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양대공 후일 이제 그 세조가 되는 사람인데, 자, 그리고 수양대군과 대척점에 있는 게 바로 자신의 바로 밑에 동생이 또 안평대군이 있습니다. 자, 이쪽 계열과 이쪽 계열, 수양대군 계열과 안평대군 뭐 이쪽 계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양대군은 한명이라든지 권람 이런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황보인, 김종서를 다 제거하고 안평대군마저도 이제 제거를 하면서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이 한명이 여기 나오죠. 예. 이 수양대군을 이제 지지했던 세력이 이 외에도 이제 뭐 권람이라든지 홍윤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숙주 집현전 학사 출신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시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했다. 이건 조선 건국의 설계자인 바로 정도존이 되겠고요. 금형을 설치하여 마지막 오군영 체제를 완성한 사람은 조선 후기 숙종이 되겠고,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 반대파를 제거한 사람은 바로 이방원, 호일 이제 태종이 되는 사람이죠. 예. 그다음에 상군부를 부활시켜 군국 기물을 전당케 한 사람은 고종의 생부인 흥선대원군이 되겠고요.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폐지를 하고 비변사가 갖고 있던 군무 기능은 상군부로,
그 다음에 정무 기능은 의정부로 다시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19번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오는 것은 자,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와 세봄을 알린다. 세봄이면은 한 3월 정도 되겠네요. 자, 3월에 있는 세시풍속 음력 3월 바로 3월 3일 삼진날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이때 뭐 화전을 만든다든지 진달래꽃으로 장식한 꽃전 그다음에 각시풀을 추려서 한쪽 실로 끝을 묶어 머리채를 만들고 뭐 인형처럼 보는 풀각시놀이 등등등이 있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월 5일 음력 5일 단오 그다음에 칠석 7월 7일 대보름 음력 1월 15일 한가위 음력 8월 15일 이렇게 있는데 세 번과 관련됐으니까 삼진날 4번이 되겠고요. 20번 밑줄 이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울릉도 군수 심흥택 씨가 본군 소재 이 섬, 자 울릉도에 딸린 섬 뭐 하나밖에 없죠. 유명한 독도가 되겠죠. 예. 자 독도에 대한 설명인데 자 독도는 현재 우리나라 영토임이고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자 우리 영토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가 있는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독도를 관할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법령으로 된 것이죠. 전제 군주를 표방하는 대한제국의 법령이 되는 것이고, 자, 일제는 5년 뒤인 너일 전쟁 중에 시마네현이라는 데가 있는데 동쪽에 서쪽에 일본에서 올 때 시마네현의 어떤 그 고지로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이것은 일개 지방현의 그러한 법령이기 때문에 국왕칙령 현실적인 법령인 이 국왕칙령 이거와 비교할 때 상대가 되질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자, 이것은 병인 양요 때 강화도에서 강화도 보면 이제 정족산성이 있죠. 여기서 물리쳤고요.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 조차를 요구하는 부산 앞에 있는 절영도라는 데가 있죠. 예. 독립협회가 이것을 저지시켰고요. 네덜란드 상인 하멜리행이 페루에 도착한 것은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정약전이 섬의 어종을 조사하여 이쪽에 어류동에 저산호보를 저술한 것은 전남의 흑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